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이 아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행동에 상응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13일 BOE에 미국은 재무부가 제재한 개인 5명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렸다면서 추가적으로 국무부가 제재한 개인 2명과 러시아 회사 한 곳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6차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 등을 전격 제재했는데 미국은 우선 이들 가운데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목한 겁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추진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미국은 대북 제재 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번 추가 제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라면서 북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not only are we sanctioning North Koreans, we are deeply engaged both at the UN and with key partners like South Korea, like Japan, on our response. I think some of this is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 방안을 찾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런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이것은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위험하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추가 대북 제재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추진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13일 B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EU법으로 전환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현재 인권 제재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기관 10곳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EU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모두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 유엔 주재 대표부는 BOA에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추진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안보리와 대북 제재 체제 목표를 평화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며 안보리가 채택한 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난 6일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일본 차원의 새로운 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13일 미사일 부품 조달과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추가로 제재한 미국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납북자 문제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측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관련 제안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만약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 해법 외에 대안은 없으며 제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은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봇 의원은 12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김정은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평화에 다시 한번 콧방귀를 뀌었다고 비난하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고 새로운 역량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봇 의원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되며 미국은 한국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력하며 일치된 방어 태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평화 구축의 일환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지만 북한의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국 여당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밝혔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실용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1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한국 대선 후보 외교정책 관련 화상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대북 억지력 재확인과 함께 북한의 도발 방지와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도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현재 기류에서는 종전선언이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의 새 정부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 대선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IS는 다음 달 11일에는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성한 외교안보 정책본부장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우주 관련 기술과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란과 북한은 우주와 우주 관련 기술,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그러면서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 유지 강화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과 같은 영내 국가들에 대한 내구성 있는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 억지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모두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역량에 대한 증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전략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큰 위험을 가하는 이런 위협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빌미로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지난 2021년 모든 공식, 비공식 국제무역을 금지하고 국내 이동을 제한해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해 탈북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